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 12월 4일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모건스탠리 주간지표, 글로벌 주간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영상 하나 남겼고요.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어떤 큰 그림입니다. 연 단위로 해서 모건스탠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 자, 모건스탠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파 페이로를 보면 2023년에 224K 평균값이 2024년에는 97, 25년에는 76 이렇게 해서 난파 페이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반대로 실업률은 증가한다. 실업률은 증가하는데 2024년에는 평균값이 실업률 4.1일 것이고 25년에는 4.3.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예를 들어 빅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실업률이 4.2일 때까지는 주가가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오르락내리락 이게 완전 폭락할 것 같으면서 폭락 안 하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제조업만 어느 정도 이렇게 천천히 살아나면 그걸 우리는 연착륙이라고 한다. 근데 제조업이 안 살아나면 경착륙이라고 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 지금 방향성은 조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연착륙뷰를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이. 중국도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구리 가격을 보시더라도 구리 가격이 서서히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서서히 우상향하는 뷰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연착륙, 아마 파월은 연착륙에 성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표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PI를 보시더라도 3.1, 1.8, 2.5 그럼 내년에 CPI가 2.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한 번은. 올랐다가 CPI가 2.20 이하로 떨어져서 뭐 1점 몇몇몇 이렇게까지도 떨어진다. 그 뭐 여기 보시면 코어죠. 코 CPI 같은 경우도 결국엔 떨어진다.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PC도 떨어진다. 다 그렇죠. 코어 PC 같은 경우도 그렇다. 맞죠?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큰 그림. 그래서 나 빅테크 저점에 샀는데 들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실 분은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들고 가면 중간중간에 뭐 외통수도 많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들고 가면 된다. 결국에는 쭉 들고 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 지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왜 그런지 이런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만 알면 되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노동지표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과 유사한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65세 이상, 에이지, 65세 이상 그 나이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산 고용, 그러니까 인간이란 부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되죠? 일을 안 한다, 여기 보면. 맞죠? 근로 참여 욕구 부분이 완전히, 그러니까 근로에 참여 안 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거죠.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이분들은. 65세 이상 분은. 그리고 지금 25세에서 54세 여기 그 살색깔이라고 할게요. 이 살색깔은 25에서 54세는 또 일을 안 한다. 샌드위치층이죠. 그리고 16세에서 24세는 일을 많이 한다. 여기 왜?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을 것 같아. 고용이 많고 한참 긍정적 사고를 할 나이대잖아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는 사회의 쓴맛을 알고 나서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대다수가 현실을 알아버린 거죠. 그 현실을 알아버린 25에서 54세 나이는 일을 안 한다. 근데 웃긴 현상이 55세에서 64세 나이대 분들은 오히려 근로 참여율이 더 올라갔어요. 아마 노후 대비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기득권층, 65세가 물려준 그 사회적 지위 있죠. 65세가 예를 들어 뭐 각 기업의 사장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버티고 있던 밑에 부하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앞에 기성세대의 마지막 혜택을 누리는 나이. 저는 58년 개띠라고 하는데 아마 그 나이대가 이 나이대가 아닌가. 그리고 이 나이대 이후로는 얻어먹을 게 없는 거죠. 왜? 이 나이대가 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계층. 이 나이대가 은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가 하다. 그래서 제 나이도 이제 어느덧 50이 다 돼 가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버려진 나이, 그 샌드위치, 마지막 샌드위치 세대.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16에서 24세 갓 태어난 애들은 축복 속에서 살게 되니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희생하는 게 제 방송을 듣는 우리 나이트다. 힘을 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좀 슬프지만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만의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선진국 미국인 나라조차도 이거는 사회적 문제로 지금 고착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별 짚어드릴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글로벌 채권 관련이고 아직 안 터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제 그거 스트리밍 했을 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시에론가 터지는 거 아니냐. 안 터집니다. 아직 안정적입니다.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채권 관련 안 터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아주 디테일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에 있죠. 2023년 여기 한국 제가 해놨죠. 한국이 보면 3Q 때 3Q 지났죠. 그럼 4분기 때 그 분기별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한국은 3분기 때보다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율이. 하지만 그것도 잠시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율이 계속 떨어진다. 안정적으로. 인플레이율이 한 2에서 3% 초반 이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플레이율이 너무 낮으면 또 기업 이익 마진이 낮아져서 디플레로 빠져요. 근데 아주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죠. 2024년에는. 그리고 2025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고비인 거죠. 대한민국 경제로서는 마지막 고비. 지금 그 한 달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여러분 인플레가 안정이 되어서 한국 경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CPI가 마이너스는 디플레이를 의미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12월 그러니까 4분기까지 마이너스 0.1이니까 내년부터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성장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장이죠. CPI가 살아나는 건 소비가 살아나는 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 주식은 눈 찔끔 깎고 여러분이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지 말고 조금 있다가 또 사고 또 떨어졌다 또 사고 그 행위를 언제까지 하냐? 12월 말까지 그렇게 하시면 아마 중국 관련 주가 뜨면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을 줄 겁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뭐 미국 같은 경우 CPI 보면 3Q 큰 그림은 여기 다 나와 있죠. CPI가 뜰 수가 없다 이게.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려면 원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향 안정화. 그러면 그거 어려울까요? 안 어렵습니다. 원유 선물 공매도 쳐버리면 됩니다. 아무리 핑계 들고 원유 선물에 대해서 공매도 쳐버리면 이거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큰 그림이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이제 조금씩 천천히 괜찮아진다는 거죠. 고통은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그런 자료예요. 아시겠죠? 핵심만 알려드리면 되니까. 8번 영상이고 이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